예, 오늘의 정찰 토픽 첫 번째입니다. 조희대의 싸움건 이재명 재판 속행을 직감을 했는가? 자, 직감을 하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조기 퇴진 이야기가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공론화. 지금까지는 말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분위기였죠. 제도 정치권 안에서 저야 뭐 이재명 정권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빨리 재판을 속행을 해야 되는 그 당위성, 그리고 계속 오래 집권하면 할수록 나라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있으니까는 그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조속히 끌어내려야 된다는 말을 하지만 제도 정치권 안에서 그런 말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죠, 사실. 그리고 특히 초반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이상 그 상태로는 가지 못한다고 해서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일단 두 가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죠. 하나는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한송은 정당한 절차였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조희대 대법원장 뿐이 아니고 천대 법원 행정처장도 이야기를 했고, 또 추미애가 여당에게만 보여준 참 어처구니 없죠. 88쪽짜리 이 대법원의 그 서면 답변서,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대법원으로 받던 답변서, 이것을 다 종합을 해서 어제 다 그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이 사실상 드러났습니다. 자, 그것을 하나 밝혀줬고, 하나는 한독수와의 해동설, 이거 엉터리 같은 이것이 그 거짓말이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반격에 돌입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다시 한번 대법원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현장에 쳐들어가겠다고 하는데, 내일쯤은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입에서 나오면 더 좋고,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 한송은 충분히 설명이 됐으니까 이재명의 재판 속행해야 된다. 헌법 84조 해석을 좀 해서 각 재판부의 일종의 큰 틀의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발언이 좀 나왔으면 합니다. 지금 그런 여건이 지금 성숙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 언론들도 국민의힘이 이제 맞불을 놓기 시작을 했다. 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부터 이재명의 형사재판, 중단된 5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이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표출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동안은 멈칫멈칫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분위기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유죄 확정 시, 자, 언론도 이제 이렇게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언론도 일종의 뭐 이재명 정권 초반에 허니문 어쩌고 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언론에서도 유죄 확정 시에 대통령직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통령직 상실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법 리스크 공세를 다시 시작을 했다. 국민의힘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죠. 지금까지 이런 그 언론 보도도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새로 출범한 정권이 무섭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언론도 이제 국민의힘의 이런 변화를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썼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니까는 그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최대한 능멸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능멸을 했다. 그렇게 하면서, 자, 능멸을 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정상화 시켜야죠. 장동혁 대표도 판사 출신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법관들은 정당한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고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할 거냐? 정당한 재판권, 재판 속행이죠. 언제까지 침묵할 거냐?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은 사법부에 내일은 없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법부 말살 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후배 판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다시 시작하라. 뭐 후배 판사도 있고 선배 판사도 있겠죠. 지금 당장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다시 시작하라. 이재명 재판 다시 하라.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 대변인 이충영 대변인도 이제 논평을 냈습니다. 논평을 내서 대통령의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언급한 헌법 제84조를 독단적으로 해석해서 5개 재판을 중단시킨 판단을 재검토하라. 이게 이제 당 대변인의 논평에서도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론하라는 이름을 붙였죠. 나경원 의원이 지금 계속 나경원 의원도 판사 출신이죠. 재판 숙행을 촉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한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특히 5개 재판 중에서도 당장 이재명 정권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은 선거법이죠.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심은 무죄가 났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그리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어서 형량이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 이상 나오면은 당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사안이죠. 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공론화시키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선거법 재판에 대해서 진작에 파기 재판했어야 한다. 그때 파기 재판했으면은 이재명 정권, 이재명 출마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지나간 이야기니까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파기 재판했어야 되고, 또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 행정처에게 판결 전날 민주당 누설 의혹 조사를 촉구를 했다. 그러니까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 촉구를 했다.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되기 전날 민주당 누설 의혹 조사를 해라. 뭐 이게 뭐냐면은 이재명이 대선 전에 전날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기가 파악을 하기로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아니고 무죄로, 그러니까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을 하는 걸로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 누가 이재명에게 그런 기침을 해줬을까? 12명의 대법관 중에서 10대 1로 나왔죠. 그럼 2명, 무죄를 주장한 2명 중 1명 아닐까? 이런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조사를 하라고 이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나섰고, 헌법 84조와 68조 2항을 다시 읽어보고 재판을 즉각 제기하라. 헌법 84조는 불소추 특권, 이것은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법제처의 헌법 해석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8조 2항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는 그 조건 중에서 판결 선거로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상실할 때는 재선거를 한다. 이게 있죠. 판결 선고가 있으려면 재판을 해야지 판결이 나오죠. 그래서 이 헌법 68조 2항도 결국은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해석을 해서 당장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나섰습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은 조희대 대법원이 친 덫에 이재명이 걸렸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이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죠. 워낙 불안하니까. 자기가 불안하니까. 그리고 사실 어제 조희대 대법원에서 이야기한 것들 전부 다 이것은 피고인 이재명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첫 번째는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이재명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적합했다. 적법적이었다. 이것을 이재명과 관련된 이야기였고, 또 한덕수와 조희대 해동, 이 가짜뉴스도 이재명과 관련된 거죠. 이재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에게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오면 알아서 처리해버리겠다고 했다는 가짜뉴스. 이것도 이재명 관련이죠. 그리고 이 재판 속행이 어제 공론화된 것도 이재명 관련. 그래서 전부 다 이재명을 포위를 하고 있는, 자, 그런 상황이
어제 버려줬고 지금 오늘부터는 직접적으로 이재명의 조기 퇴진을 이야기까지 공론화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 본인이 굉장히 불안하겠죠. 자, 불안하니 오늘 국무회의에서 자기 변명을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 국정감사는 국회에 가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한테 법률에 의해서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한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게 이제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누구를 겨냥한 건지 말을 안 했는데 뭐 말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좀 이례적으로 용산에서 그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론에. 그 말은 이재명의 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비판한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를 공격한 거야. 이렇게 직접 확인을 해줬죠. 그래서 조희대에게 한덕수 전 총리는 그렇다 치고 당장 어제 이재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했다. 이렇게 지금 이재명이 그래서 제가 싸움을 걸었다는 표현을 한 거죠. 이거 완전 싸움 건 거죠. 대놓고 뻔뻔하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적반하장으로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재명이 민주주의 사회는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가의 권력자인데 그들이 판단해서 선출직 공무원이 생기고 임명직 공무원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보가 정확해야 하는데 가짜 왜곡 정보로 사람들의 판단을 허리려는 시도가 너무 많아진 세상이 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이 가짜 왜곡 정보로 사람들의 판단을 허리려고 한다. 이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설명한 것을 가짜 왜곡이다. 자기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을. 그리고 이 조희대 한덕수 해동설 이거 전부 다 거짓으로 판명이 났는데도 이것까지 마치 진실인 것처럼 슬쩍슬쩍 이야기하는 이 안에 그만큼 이재명의 절박함이 담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이 주로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게 실력처럼 거짓말을 해서 세상 사람들을 속여서 판단을 하는 게 마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는 부류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을 합니다. 그걸 소위 선동이라고 한다. 자, 선동.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동을 했다. 이재명의 선동,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 얼마나 선동을 하고 전국을 다녔습니까? 그리고 내란몰이, 선동. 선동꾼은 이재명이죠. 그런데 지금 조희대가 선동을 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본질을 지금 흐리는 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이재명이 주장을 했네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국무회의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무회의에서 국정을 논해야 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캄보디아에서 납치되는 우리 국민들 어떻게 할 건지 지금 트럼프 에이펙에 와가지고 거의 에이펙 회의는 패싱을 하고 그냥 간다고 하고 이런 상황들 관세 문제 계속 자동차 산업 거의 엄청난 피해를 보고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자기 재판과 관련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이런 비난을 하고 이런 행동을 국무회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중한 시기에 국무회의 그 중요한 자리에서 장관들 모아놓고 이렇게 검찰과 경찰에 또 뭐라고 지시를 했느냐. 국회 위정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 이거 누구 겨냥한 겁니까? 조희대 한덕수 겨냥한 거죠. 용산에서 이야기했죠. 조희대 한덕수 겨냥한 거라고. 이재명은 위정사건 수사는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건 검찰과 경찰이다. 그런데 검찰 다 없애버리지 않나요? 참나. 검찰과 경찰이다. 그러면서 위정사건 고발을 내가 알기로는 수없이 했는데 왜 수사를 안 하나? 그대로 두니까 계속 그러는 것 아니냐? 고발은 언제 됐고 수사와 처분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빨리 처리할지 수사 상황을 체크하라.
지금 갑자기 위정 그 사건을 엄격히 수사하라. 어제 이제 그 국정감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근데 위정 이야기를 하니까는 또 위정 교사? 이재명의 위정 교사 사건은 또 재판 왜 안 하는지 2심 지금 올라가는데 1심에서 김동연 판사가 어처구니 없는 무죄를 내렸죠. 그럼 2심에서 빨리 판결을 해야 되는데 2심을 왜 안 하는지 이것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이것뿐이 아니고 나머지 대북 성공을 비롯해서 이 수사들이 속속 속행될 가능성이 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공론화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지금 언론들이 이렇게 되면은 이 재판 속행에 대해서 기사로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 오래 해왔지만은 이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면은 언론에서도 공론화되죠. 그럼 그게 민심이 되는 겁니다. 민심이 돼서 이재명의 이 국정 운영이 계속 난맥상을 보이고 이렇게 무능함을 보이고 하면은 이게 결국은 재판 속행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작용을 해서 또 사법부가 인사가 있으니까는 인사가 나면 어제 그런 이야기도 나왔죠. 국감에서 인사가 나면은 그 새로운 판사들이 재판 속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다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재명은 거의 벼랑 끝에 몰려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늘 국무회의에서 갑자기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난을 하는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위기에 몰려 있구나는 것을 우리는 직감을 할 수 있는 것이죠.